좀 잠이 잘 안 올 때 저는 빗소리 ASMR을 틀어놓고 자요. 올해 장마라는데 잘 됐네요. 네, 오늘 V 인터뷰 주제는 기국 사람들의 프리한 뒷이야기, 일명 기당프, KCOC 사람들의 편인데요. 이제 모두 NGO 봉사반 경험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KCOC에서 근무 중인 네 분을 V 인터뷰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OC에서 글로벌 인재 지원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라오스에서 봉사단원 활동을 했고요. 이건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17년도에 그 아이들과 미래재단이라는 곳 소속으로 말라위를 다녀왔고요. 현장에서 FC 말라위라는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훈이라고 하고요. KCOC 파트너십 지원부에서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로터스월드 통해서 라오스 시행포항에 파견되었었고요.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교육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행정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는 2015년에 한국 YMCA 전국연맹 통해서 스리랑카로 2년간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닮은 해서 웁스. 봉사단의 경험이 어떻게 커리어와 연결이 되었는지,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다른 NGO에서, 한국 NGO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고 그분들랑 네트워킹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 초보지만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현장 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장 실무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많은 정보를 주셨고, 그 관계들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원 활동하면서 배웠던 그런 스킬들이 그 다음에 제가 KCOC 코디네이터로, 봉사단 코디네이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코디네이터 역할 중에 하나가 현장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활동했던 그 경험들 덕분에 어느 지역에 어떤 NGO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KCOC 코디네이터 활동하면서 매칭해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죠. 봉사단 경험 안 했으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면 잘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되게 이제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말라위에. 그래서 말라위에서 동기들이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나 안전 때문에 걱정하는 단어들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뭐 안전위로 일하거나 아니면 좀 심리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할 때 좀 많이 프로그램에 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지스라고 국제재난 심리지원단이라는 심리 활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풀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쪽이랑 이어가지고 이 단원분이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기관들한테 안전자문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녹일 수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단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단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타이밍에는 어떤 게 필요할지 약간 흐름이 좀 읽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프로그램 구상하고 기획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당시의 NGO 봉사단과 요즘 NGO 봉사단을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라떼는 말이죠, 지금 봉사단과 비교를 하면 제가 느끼는 제일 큰 차이점은 지원이 되게 체계적이고 촘촘하다. 그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 때는 약간 그런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파견하기 전에 국내 교육 2주 하고 활동 중간에 교육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교육도 있을 뿐더러 활동 중에도 뭐 안전교육도 있고 역량 강화도 있고 뭐 피싱 교육 막 그런 거 많이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단원들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다. 또 성과 관리가 도입이 됐잖아요. 성과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단원들이 챙겨야 할 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단원의 본연의 활동도 있지만 그 외에 KCOC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라든가
성과관리 지표를 수립한다던가 이런 그런 미션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 때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가의 감정이 드는 거죠. 단원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반면에 부담도 좀 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네. 활동 물품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활동 물품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활동 물품비가 있어요? 이게 생겼는데 활동이랑 연관된 이제 만약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수 있는 비용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초반에 받은 다음에 활용을 하고 이걸 현재 이양하고 오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걸로 소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하고 현장에서 그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좀 소규모 프로젝트 운영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이 조금. NGO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 혹은 보람있던 순간이 있다면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매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그냥 소소한 것들. 제가 집이 호수가 바로 앞에 있어요. 펜스도 되게 낮았고 보면서 있던 순간도 되게 기억이 남고 저희 출퇴근길이 그냥 호수가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시에 출근했거든요. 7시, 그러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길이 너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현장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냥 애들 만나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이럴 때도 되게 좋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애들이랑 이제 숨바꼭질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되게 좋았고 이런 기억들을 되게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점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현지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기쁜 일 있거나 뭐 슬픈 일 있을 때 좀 먼저 생각해주고 연락해주고 이러는 게 내가 거기서 나쁘지 않게 살다 왔구나. 내가 같이 소식을 나누고 싶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공격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요. 느슨하지 않게 공격적으로 어디 가면 꼭 영상통화를 걸어라.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또 제가 있었던 그 곳에서 그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거기 환경 미화를 위해서. 근데 그 벽화가 이제 뭐 10년도 넘고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기 차원에서 약간 다시 그려보고 싶다. 근데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혹시 모금을 좀 너가 주축으로 해서 돈을 모아줄 수 있겠냐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스리랑카에 최근에 전달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그럴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했던 사무실이 생각나거든요. 제대로 된 지부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이 됐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유치원의 작은 창고 공간을 빌려서 저희 사무실로 꾸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운 날씨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선풍기를 2개를 켜놓고 노트북 쿨러를 쓰지 않으면 노트북이 다운되는 그런 온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유치원이잖아요. 꼬맹이들이 그 문을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 딱 숨어버리고 몸은 힘들고 뭐 어쨌든 업무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지만 그 꼬맹이들을 만나고 그 꼬맹이들랑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저희가 급식 사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잘 때 좀 잠이 잘 안 올 때 저는 빗소리 ASMR을 틀어놓고 자요.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양철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할 때가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소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장마라는데 잘 됐네요. 좋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상황이 있다면? 제가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잔병치레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라오스에 있다 보니까 덥고 습하고 환경도 그렇게 한국보다 좋지 않다 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도립병원에 갔다가 도립병원에서 수도로 전원을 갔다가 비엔티안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태국으로 후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막 비행기 타고 이송됐어요? 비행기 타고 앉아서 갔다가 갔는데 공항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그 병원에서도 앰뷸런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던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벌레 괜찮으셨나요? 벌레? 같이 사는 거죠. 바퀴벌레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애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 찬장 열면 저는 전혀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 부엌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 바퀴벌레들이. 음식물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부엌을 갈 때 항상 이렇게 부엌 문 앞에서 이렇게 똑똑 하시고 어쩌 다 들어가시고 하시게 하고 나서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니까 나 간다. 나 간다. 똑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요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면 그럼. 원래는 뭐 함께 사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고. 멘탈이 좀 흔들렸을 때는 제가 막 저보다 한 20살 어린 그 꼬마들이랑도 진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뭐 어쨌든 사람한테 받는 상처도 있었고 사람한테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역시 사람하고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 밥도 얻어먹고 뭐 그 친척 집이 여기 근교 어딘데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은 그것도 막 신나서 놀러 가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온정이 쌓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은 뭐 상처나 어려움들을 다 고스란히 그렇게 다시 풀고 뭐 역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사람으로 회복했었던 것 같아요. 멘탈을. 봉사단원으로 돌아갔을 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단원으로 돌아간다면 현지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현지어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전 되게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러 간 거고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현지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몸짓 발짓 하면서 소통은 가능하지만 깊이는 얕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딥하게 그분들의 마음들을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현지어를 열심히 하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 프로젝트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단원 프로젝트 사업이 1년 이상 있었던 단원들만 할 수 있어서 저는 1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 그 관련된 사례를 뭐 결과 보고집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단원들이 되게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고 많이 느끼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제가 찍은 사진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동료 단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베이크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매달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축적이 되면은 내 이야기로도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겨주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단원들과 많이 나눠보면서 생각도 확장하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진전 해도 재밌고. 그런데요, 진짜.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GO 봉사단이나 또는 이제 해외 봉사 자체를 좀 지원하기를 고민하고 있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비 지원자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해볼까 말까 고민되면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뭐 나중에 안 하면 되고 해봤는데 잘 맞으면 계속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 처음에 NGO 봉사단을 이제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부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검색해본 나라에 가본다고? 라는 생각이 너무 막역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하고 있던 곳에 그 간사님께 나 이게 너무 고민된다 그랬더니 가서 고민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제가 되게 용기를 얻어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를 살고 또 보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그때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아예 없었을 일이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새삼 귀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고민을 싸서 가서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NGO 봉사단은
거울입니다. 저에게 NGO 봉사단은 펴보지 않은 책이다. 나에게 NGO 봉사단이란 마중물이다. 나에게 NGO 봉사단이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이다.